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심층 분석한 주제인데요. 바로 AI 시대의 기업 기밀 유출 문제입니다.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생성형 AI, 이게 업무 효율은 정말 기가 막히게 높여주죠. 네, 그렇죠. 정말 편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정보가 외부로 그냥 흘러나갈 수 있는 뭐랄까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기사 심층 분석 AI 시대 기밀 유출, 기업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챗GPT, 기업 기밀 유출과 AI 보안 위협, 이 두 기사를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 또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한 번 유출되면 이거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냥 사용했던 AI 도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보안 구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해법을 지금 찾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함께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효율성과 보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코드 오류 잡거나 회의록 요약 같은 거 할 때 챗GPT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들 쓰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내부 기밀 정보를 거기다 입력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좀 충격적이고 경각심을 준 사례는 역시 삼성전자였죠. 아, 네. 2023년에 챗GPT 사용을 허가한 지 불과 20날 만에요. 반도체 소스코드, 심지어 파트너사랑 나눈 내부 회의 내용까지 이런 심각한 기밀 유출 사고가 3건이나 터졌습니다. 정말 아찔했겠네요. 네, 아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데이터 유출의 비가역성.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외부 서비스에 일단 정보가 입력되면 그건 이제 오픈 AI 서버에 저장이 되고 AI 모델 학습에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학습 데이터로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넘어간 지업 기밀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심지어 다른 사용자에게 이게 노출될 위험까지 있는 거죠. 실제로 2023년 3월에 그 오픈 AI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일부 사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정말 엎질러진 물인 셈이네요. 네, 딱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근데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미 2023년 초에 비슷한 걱정 때문에 사용 제한 조치를 했었고, 네, 월마트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서둘러서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결국 삼성전자도 2023년 5월에는 사내기기나 내부망에서는 생성형 AI 사용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AI가 주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여기서 기업들의 효율성이냐 보안이냐 이 딜레마가 딱 시작되는 거죠. 편리함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안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단순히 외부 서비스 쓰지 마라, 이걸 넘어서 아예 자체적인 프라이빗 AI 개발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삼성 SDS의 패브릭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업용 프라이빗 AI 서비스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부 유출 걱정 없이 우리 회사 데이터는 우리 안에서만 안전하게 AI로 쓰겠다, 이런 거죠.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죠. 근데 모든 기업이 자체 AI를 구축할 만한 그런 자원이나 기술력을 갖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자체 구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강화 AI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에 좀 맞춰진 그런 보안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 모델 도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로 트러스트요? 네,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게 기본 원칙인데요. 단순히 그냥 네트워크 경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부든 외부든 모든 접근 요청을 일단 의심하고 계속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AI 시대의 복잡하고 분산된 환경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과기정통부나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관련 시범 사업을 지원하면서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같아요. 아, 물론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AI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가 입력하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우리 회사 기밀 정보인지 이걸 명확히 아는 거, 이른바 보안 리터러시를 높이는 게 정말 필수적이더라고요. 네네.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관련 가이드라인도 있던데 그런 걸 직원 교육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뭐랄까 편리하니까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을 AI한테 물어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유혹이 크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위협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 유출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 또 있나요? 네, 요즘엔 웜 GPT나 사기 GPT처럼 아예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피싱 이메일을 작성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그런 다크 AI까지 등장하면서 위협이 훨씬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SK실더스 보고서나 사이버 시큐리티 벤처스 같은 글로벌 보안업체 예측을 보면 AI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 같은 걸로 인한 피해액이 2031년에는 138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와, 138조 원이요?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겠네요.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분석에 따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첫째는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전 직원하고 공유해야 하고요. 네, 기본이죠. 둘째는 특정 사이트 접근을 막거나 DLP,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같은 기술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술적 방어가 필요하죠. 셋째는 가능하다면 앞서 말한 프라이빗 AI 도입을 검토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사용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AI 혁신은 분명히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보안 위험을 제대로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하다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프라이빗 AI 도입을 검토하거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또 직원 보안 리터러시 강화, 이걸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보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선제적이고 또 통합적인 전략만이 AI가 주는 기회를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업무 환경에서 AI 도구를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편리함의 대가로 혹시 무엇을 내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정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